안녕하십니까, 김정용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다시금 미국과 북한 간의 정상회담을 주선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떨어진 지지율을 만회하기 위해서 옥토버 서프라이즈 10월에 김정은 위원장과 깜짝 미북 정상회담을 할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 미국과 북한 간의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의 비핵화 여부입니다. 미국은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북한이 비핵화하도록 만드는 것이 미국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이죠. 그럼 왜 이렇게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에 매달리는가? 저는 두 가지 이유를 봅니다. 첫 번째는 미국의 우방국인 이스라엘이 사방에 둘러싸인 적들이 북한의 핵무기나 핵물질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그러한 것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일본이 핵무장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미국이 생각하는 일본의 파워는 저는 대단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핵무기를 갖게 되고 대한민국이 핵무기를 갖게 되고 이렇게 되면 일본 또한 핵무장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미국에는 상당히 찜찜하다는 겁니다. 그럼 이 북한의 비핵화가 뭐 그리 지금 중요하냐? 이거 뭐 지난 30년 동안 계속 되어 왔던 것인데 또 이런 식으로 흘러가지 않겠나. 그런데 문제는 미국이 그어놓은 레드라인이 있다는 겁니다. 즉, 이 선을 밟으면 안 된다는 게 있는데, 그것이 뭐냐? 북한의 핵무기가 미국 본토에 오는 기술을 갖게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지금은 그게 어렵기 때문에 아직도 미국이 군사적 옵션을 쓰지 않고 참고 있는 것이죠. 경제 제재로 대신하고 있는데, 이 레드라인을 조만간 밟을 수도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빠르면 1년, 뭐 어떤 분은 6개월도 얘기합니다만, 늦어도 2년이면 북한의 핵기술이 미국 본토에 다다를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위급성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결판이 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역사의 한 장면인 이스라엘의 시리아 폭격, 이 사건을 좀 여러분에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이 작전명이 Outside the Box, 상자 밖 작전이라고 하는데요. 이 작전은 2007년 9월 5일 이스라엘의 F-15, F-16 각각 4대의 전투기가 밤 10시 반부터 새벽 2시 반까지 4시간 동안 시리아의 북동부 쪽에 있는 알키바라고 하는 곳에 은밀한 핵시설을 폭격한 것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과 시리아는 당시 침묵을 했습니다. 서로 침묵한 것이 이롭다고 생각했겠죠. 그러다 2018년 3월 11년이 지나서야 이스라엘이 이 작전을 공식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2018년부터 이란이 새로운 핵 무장 프로그램을 가동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경고성 메시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2007년 9월 이스라엘이 공습한 이 시리아의 핵시설은 누가 지어줬나? 네, 북한입니다. 북한의 영변에 있는 핵시설과 거의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북한 노동자들이 많이 죽었다고 합니다. 이 시리아는 이스라엘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 그 근처에 펜스도 치지 않았고 경비원도 없고 심지어 레이더에 걸리는 방공망도 설치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2003년으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면 미국의 공습으로 사담 후세인이 죽고 리비아의 카다피가 많이 자신의 신변을 걱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과 영국과 리비아가 서로 합의하에 핵 프로그램을 폐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변국이자 적국인 이스라엘이 이 카다피 핵 프로그램 폐기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즉, 미국과 영국이 가르쳐주지 않은 것이죠. 여기에 충격을 받은 이스라엘이 반성을 하고 그 주위에 사방으로 둘러싸여 있는 자신의 적들이 어떠한 핵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지 면밀히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이스라엘 군 정보국 아만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2006년 중반에 시리아가 불법적인 핵 개발을 하고 있다 이러한 정보를 접하게 됩니다. 자, 이 정보를 이스라엘 최대 정보기관인 모사드에 넘기고 이 모사드가 작전을 실행에 옮깁니다. 2007년 3월 초에 모사드 요원들이 오트만 시리아 원자력 위원장이 IAEA 국제원자력기구 회의차 오스트리아 빈에 왔을 때 빈 호텔에 잠입을 해서 오트만 원자력 위원장의 컴퓨터를 해킹을 하고
자료를 전부 다운로드 받아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바이러스를 심어서 계속 그의 컴퓨터를 보게 되는 것이죠. 당연히 오트만은 그 사실을 몰랐겠죠. 그리고 2007년 3월쯤에 이 모사드 다간 국장이 오트만의 자료들을 정보 수집한 것을 분석한 결과 시리아의 알키바에 핵시설이 있다는 것을 알아냅니다. 당연히 이 다간 모사드 국장은 그 당시 이스라엘 총리였던 올메르트에게 보고를 하고 이 올메르트는 핵무기가 만들어지기 전에 이 시설을 파괴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2007년 4월 중순에 다간 국장이 미국에 가서 안보 책임자들과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다간 국장이 영변 핵시설과 비슷한 그러한 시리아 핵시설을 보여주고 또 다른 결정적인 사진 한 장을 보여주는데 이것이 두 남자가 찍은 사진, 하나는 동양인이고 하나는 오트만 시리아 원자력 위원장입니다. 이 파란색 추리닝을 입고 있는 이 동양인이 바로 북한 영변 핵시설 책임자 전치부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전치부가 북핵 육자회담에도 나왔던 사람입니다. 확실해진 거죠. 시리아의 알키바에 있는 핵시설은 북한의 도움에 의해서 만들어진 핵시설이 확실하다. 여기에 미국의 CIA가 컨펌을 해줬습니다. 맞다. 이것은 시리아의 핵시설이 맞다. 자, 이렇게 되자 이스라엘의 올메르트 총리가 미국에 부탁을 합니다. 당시 미국의 대통령은 조지 부시 대통령. 이분에게 시리아에 있는 핵시설을 폭격을 부탁을 합니다. 자, 이래서 미국 내에서는 회의가 열리죠. 폭격을 해주느냐, 대화로 하느냐, 매파냐, 비둘기파냐. 당시 매파는 딕 체니 부통령밖에 없었고, 라이스 국무장관, 또 게이츠 국방장관, 심지어 조지 부시 대통령도 비둘기파에 가까웠다고 합니다. 미국이 시리아 핵시설 폭격을 주저했던 가장 큰 이유 두 가지는 이겁니다. 첫 번째, 이 핵시설이 아직 이걸 가지고 핵무기를 만든 게 없다. 그리고 이것은 아직 미국의 직접적인 위협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선제 공격할 명분이 약하다. 두 번째 이유는 당시 미국이 이라크와 전쟁을 하고 있었는데 만약 이것 시리아 핵시설을 폭격하게 되면 중동 전역이 미국과 이스라엘까지 포함한 대중동 전쟁으로 확전될 수 있다. 이것은 절대 미국의 국익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즉 확전이 된다는 의미는 이스라엘이 이 시리아의 핵시설을 폭격할 경우 시리아가 보복 공격을 하고 모든 전 세계가 이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올메르트 총리가 다시 한번 부시 대통령이 부탁을 합니다. 6월 19일 미국을 방문해서 백악관에서 만약 시리아가 핵을 갖게 되면 시리아에서 이스라엘 영토까지 폭격기가 오는데 1분도 걸리지 않는다. 미사일이 아니라 그냥 투하하면 이스라엘은 초토화가 된다. 나는 폭격을 해야겠다. 미국이 해줄 수 있는가? 라고 다시 물어봤다고 합니다. 하지만 부시 대통령은 이 문제를 IAEA 국제원자력기구에 회부해서 대화로 풀겠다는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여기에 올메르트 총리가 마지막 부탁을 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국방 문제이니 부시 대통령이 나서지 말고 이스라엘이 은밀하게 폭격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입을 닫아주기를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총리는 이렇게 확신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시리아의 핵시설을 공격하더라도 시리아가 그것을 문제 삼지 않을 것이다. 자, 여기서 얘기한 것이 영어로 deniability zone이라고 하는데요. 부인할 수 있는 영역, 즉 알 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이 폭격을 당했음에도 우리는 그런 적 없다라고 얘기할 것이라는 이 부인할 수 있는 영역을 만들어주자라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 시리아의 핵시설을 아는 사람은 아주 극소수, 심지어 이란과 러시아도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폭격을 해서 없어지더라도 이 알 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이 굳이 이 문제를 끌어들여서 자신들이 북한의 도움으로 핵을 만들려고 했다는 것을 밝힐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것이 큰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오히려 이스라엘이 공습을 했을 때 그냥 지나갈 수 있는, 부인할 수 있는 영역을 알 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에게 만들어주면 이 문제는 조용히 해결될 수 있다라고 이스라엘 총리 올메르트는 생각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2007년 9월 5일 날 드디어 이스라엘이 시리아의 알키바에 있는 핵시설을 공습하러 갑니다. 그 전부터 기자들이 냄새를 맡았는지
이스라엘이 시리아에 무슨 공격을 하려고 한다 이러한 소문이 나돌고, 또 너무 시간을 지체하게 되면 미국 내에서도 어떤 얘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9월 5일을 D-Day로 잡고 공습에 들어갑니다. 이스라엘의 전기가 시리아의 방공망을 마비시키고 F-15 4대, F-16 4대가 날아가서 정확하게 알키바에 있는 핵시설을 폭격하고 성공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생각한 것처럼 시리아는 어떠한 저항도 없었습니다. 짤막한 뉴스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전투기들이 사막에 들어왔다 나가고, 하지만 어떠한 인명피해나 막대한 재산의 피해는 없었다. 그리고 우리는 미사일로 이스라엘 전투기를 몰아냈다. 이러한 뉴스로 끝을 냈습니다. 정확하게 이스라엘이 생각했던 deniability zone, 부인할 수 있는 영역을 시리아의 알-아사드 대통령이 사용한 겁니다. 자, 그럼 이 상자박 작전과 지금의 북한 핵 문제 연결을 시켜 볼까요? 미국이 그 당시 공습을 꺼려했던 두 가지 이유는, 첫 번째, 시리아의 핵시설이 크게 미국의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 직접적인 위협은 없다. 그래서 선제 공격할 명분이 없답니다. 자, 그것은 북한과 비교하면, 북한은 레드라인을 밟게 되면 그것은 시리아와 전혀 다른 상황이 되는 것이죠. 미국은 분명한 명분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중요한 것은 두 번째 이유인데요. 시리아에 공습을 가할 경우 그것이 시리아가 보복 공격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중동 지역에 확전이 되고, 이것이 미국은 너무나 싫었던 겁니다. 사실 지금 북한 핵시설을 공격하는 코피 작전도 이렇게 북한을 공격했을 때 북한이 보복 공격을 통해서 한반도의 전쟁, 제2의 한국전쟁이 일어나고 동북아시아가 완전히 화약고가 되는 이러한 것을 미국은 원치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참고 있었던 것이죠. 즉, 미국이 북한을 폭격하는 명분은 시리아보다 훨씬 더 큽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직접적인 위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두 번째 이유, 북한을 공격했을 때 북한이 보복 공격을 통해서 확전되는 이것이 확실하지 않은 것이죠. 자, 이러한 위험성은 한 4가지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시리아는 핵시설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고, 하지만 북한은 핵시설이 버젓이 나와 있다. 공습할 경우에 전 세계가 알게 된다. 즉, deniability zone이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북한 핵시설을 공격하면 방사성 물질이 확산될 것이다. 또 세 번째 이유는 시리아는 한 곳에 있는 시설이었지만 북한은 여러 군데 있기 때문에 다 타격하기 힘들다. 네 번째 이유는 시리아는 핵무기를 가진 게 없지만 북한은 이미 수십 개의 핵물질을 가지고 있다. 자, 이로 인해서 시리아보다 북한이 부인할 수 있는 영역이 거의 없기 때문에 북핵 폭격설은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지난 2017년 9월 전 미국 국방장관이었던 제임스 매티스 장관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서울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은 채 미국과 동맹국들이 북한에 할 수 있는 군사적 대응 방안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서울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은 채 북한에 대응할 수 있는 군사작전이 있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북한의 핵시설을 공격하게 되면 전 세계에 모를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겁니다. 다 압니다. 그럼 북한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북한에 있어서 핵시설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네, 수령입니다. 김정은. 미국이 굳이 북한에 있는 핵시설을 폭격하지 않고도 김정은이 회담장으로 나올 수 있는 군사작전? 그러한 것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핵시설보다 더 중요한 김정은의 생존, 자신이 사살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 어떠한 군사작전. 예를 들면 김정은만 출입할 수 있는 은밀한 장소에 성조기를 꽂아두고 온다든가, 어찌됐건 미국이 하던 누가 하던 그러한 작전을 통해서 김정은이 생존을 위해서 북핵 협상장에 나올 수도 있다. 또 그러한 작전을 미국이 할 수도 있다. 그러한 날들이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